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IBK 캐피탈 자기소개서 쓸 거고요. 항목이 6개나 되죠. 자, 유튜브에서 이 6개 항목에 대한 항목 분석,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릴 거고,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용 사이트만 보더라도 자, 이 대행사하고 채용 기관이 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크게 혼났을 거예요. 기업의 로고가 저렇게 비율이 안 맞는다. 채용 사이트에서 기관의 얼굴인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항목 구성들도 보면 지금 33.3배, 채용 배수의 이제 33.3배 이제 이제 서류를 통과시키는데, 요 정도 배수면은 보통 자기소개서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이력서 기반으로 해서 정량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평가하기에도 사실 그 항목들이 되게 애매해요. NCS 기반 이제 직무 능력 평가에 딱 안 맞춰진 채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인사 담당자가 NCS를 잘 모르거나 신경을 좀 잘 안 썼기 때문에 채용 대행사가 대충 설계했다. 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인크루트가 설계 못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아니면은 담당자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채용 대행사도 신경을 썼는데 항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채용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 재칙으로 이 내부 인사 규정이죠. 인사 규정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딱 결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소개서 항목을 바꾸려면 회사 내부 세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힘들죠. 이 채용 때마다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 세칙에서 그 항목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건 채용 대행사나 인사 담당자가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회사 세칙에 정해져 있거나.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하고 IBK 캐피탈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조직 적합도 평가하는 거고요. 조직 적합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영 이해하고 업무 이해를 평가를 합니다. 조직의 목표, 비전, 사업 분야,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 지원 직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사실 평가하고 싶은 거는 지원 동기를 통해서 평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기관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 항목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뭐 IBK 캐피탈 이제 기업 분석을 약간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IBK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은행의 여러 이제 관계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도 이제 적혀 있지만은 여신 이제 전문 금융 회사입니다. 캐피탈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을 보시면은 지금 뭐 할부나 리스나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주로 대출 여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은행이 굉장히 이제 당기 순이익 어, 저번 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좋았죠. 그 중에 하나가 IBK 캐피탈의 성장, 기여가 좀 큽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여신 중심 기업이다. IBK 기업이 이렇게 출자했다고 돼 있죠, 맞죠? 100%. 그래서 이제 계열사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관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요. 뭐 비전이라든지, 뭐 캐치프라이라든지, 아니면 슬로건이라든지, 거의 의미 없는 이런 이제 단어 그 문장이죠. 문장들의 나열이고 보통 보면은 2030년까지 계획을 막 이렇게 막 책자까지 발간해 가면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반면에 IPK 캐피탈은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하시면서 멘붕이 오셨을 겁니다. 뭐 직무 기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채용 쉽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조금 한번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채용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항목의 작성 전략은 뭐냐면 IBK 캐피탈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준비해 왔다라고 하시면 좀 속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업은행을 목표로 했다는 말이 되는데 IBK 캐피탈을 목표로 했다. 자, 뜨니까 그냥 IBK 캐피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IBK 캐피탈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금융사업, 금융 쪽이나 산업, 금융산업이나 여신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역량 개발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어 왔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BK 캐피탈 이제 사업 분야 중 뭐 상품이죠, 상품. 상품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지고 IB 캐피탈의 목표와 비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될 거예요. 간략한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딱 하나죠. 그냥 금융 분야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왔다. 그리고 역량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분야, 이 IBK 캐피탈의 상품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한 활동들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을 위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역량 개발했겠죠. 그래서 역량 개발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후에 IBK 캐피탈의 목표 및 비전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는 거죠. 예시를 보면은 자, 지원한 동기는 뭐 여신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줘도 좋고 아니면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제시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IB 캐피탈의 지금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상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성장하게 되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신입사원 때는 뭐 이리저리 배치받지만. 그래서 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IBK 캐피탈의 뭐 어떤 비전이나 슬로건이나 목표나 뭐 이런 거에 전략 과제나 이런 거에 기여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에 대한 근거, 요 부분이 없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금융 관련해서 대외 활동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금융 분야,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융 관련해서 서포터즈나 뭐 요즘 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이제 지원 동기에 쓸만한 사례를 만드는 거는 금융 분야, 외부 교육이 좋습니다. 막 8시간짜리 듣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금융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채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심의 근거로 금융 분야 관련해서 뭐 체험형 인턴을 한 적도 있고 뭐 동아리도 했고 그다음에 뭐 공모전도 참여했었다. 요런 저런 이제 관심, 내가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대외 활동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신용 분석하고 자산 운영 관련해서 교과목 48학점 들었고 특히 어떤 과목은 뭐 학점을 좋게 받았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외부 교육도 이렇게 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이 자기소개서가 쓰이겠죠, 맞죠? 이 부분을 보고서 형태로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역량 개발해 왔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서 목표 달성 및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BK 캐피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어떤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 전문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현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활동들로 인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IBK 캐피탈의 어떤 분야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만약에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 3번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 면접 때 이 부분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사항도 이제 교육사항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력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력서에 없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정량적 지표 말고 다른 걸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외에 뭐 좀 좋은 경험이나 관련 분야에서 뭐 파트타임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3번 분야의 정량적 지표 말고 다른 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 1번 봤고요. 자, 그다음 항목 2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자, 요걸 어떻게 쓸 건가? 요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자, 물어보는 건데, 사실 속뜻은 뭐냐면, 조직 생활의 적응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조직 생활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시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은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 단위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꼭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혹은 이 태업이나 규정 위반하는 사람 생깁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팡들. 월급 로팡들. 자, 그리고 규정 위반. 이 마이웨이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팀의 균열을 일으키죠. 문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갈등이 생겼으면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태업이나 규정 위반을 하는 사람이면 갱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나의 동료를 갱생시킨 경험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과제, 여러분들이 뭐 학창 시절 동안에 공모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동의 작업으로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뭐 제출 기한이 앞당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기간이랑 겹친다거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조직 생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책임감 사례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사례, 혹은 갱생시킨 사례, 혹은 책임감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한 사례. 자, 요 세 가지 중 한 개로 여러분들께서 적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나의 핵심 역량 무엇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다 때려 박습니다. 핵심 역량하고 경험의 개요를. 왜냐하면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근거 사례 상세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갈등 관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팀 내에서 발생한 견해 차이를 갈등 관리 능력, 나의 핵심 역량으로 해결해서 목표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갈식으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용 기술을 해야 되겠죠? 조직 활동으로 어떤 조직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뭐 과제했다는 거죠. 5인 1조로 과제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려움이 나와야 되겠죠. 어려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제 기간을 이거 놓고 과제 기간, 수행 기간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견해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니까 한 팀원은 마감 기한이 다 되어가면 촉박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자. 자, MBTI J 성향입니다. 근데 다른 팀원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느냐. 중간고사도 있으니까 중간고사 제출 기간이잖아. 그 이유가 제출 기간이잖아. 일찍 할 필요 있어? 나중에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자, P형입니다. MBTI. 그래서 요들이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길 원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J 뭐 중간고사 이전에 과제를 하면은 J가 삐질 거고요. 맞죠? 중간고사 이후에 하면은 P가 삐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대화를 해가지고 진짜 속내, 이들의 속내를 밝혔다라는 거죠. 한 명은 중간고사 이후에 그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고, 사실은. 한 명은 이제, 시험이 빡세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제 적절한 갈등 중재안을 낸 거죠. 이게 보통 갈등 해결 사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중간고사 전에 일할 사람과 중간고사 이후에 일할 사람을 나누어서 제안했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었겠죠. 자, 갈등이 해결되어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느낀 점입니다.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입사 후에 이렇게 행동하겠다. 요거까지 적어야지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걸 다 답변할 수 있겠죠. 자,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장단점, 아이고, 이거 뭐, 90년대입니까? 자신의 장단점을 기술하래요. 요즘 대기업들도 이런 질문 안 하죠, 맞죠?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이게 채용 대행사 문제가 아니라, 회사 세칙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항목을 놔둔다는 건, 정말 옛날 채용이죠. 직무 수행의 태도, 도움이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원래는 직무기술서 기반 직무수행 태도 평가인데 제가 여기 채용에서 직무기술서를 못 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보는 건지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직무기술서 혹시 있었나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하는 업무는 비슷비슷하니까 저는 이제 기업은행의 직무기술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비슷합니다. 하는 업무도 비슷하고, 어차피 여신 중심이라 뿐이지, 금융 일반하고 거의 똑같겠죠, 맞죠? 그래서 뭐 고객과 함께 하고,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팀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고객을 응대하겠죠. 고객 응대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 키워드 쓰실 때는 고객 응대 시에 대민 업무 시에 강점이 되는 태도 중심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소통 능력.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세대와의 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신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직접 이제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오겠죠. 이제 캐피탈로. 그런데 이 주로 은행을 찾아서 대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플랫폼, 뭐 웹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금융 업무를 보죠. 그래서 다른 세대, 중장년층에 대한 어, 그러니까 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나 다른 세대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 세대와 이제 생활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장년 세대, 다른 세대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객 지향,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고객 지향적 태도가 장점이다.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뻔하긴 하지만 맡은 바 역할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자세, 요 책임감, 요 세 가지 중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기재를 하시고 최대한 짧게 적으세요. 단점은 많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단점 적으라고 하면 장점의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되겠죠.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할 때도 단점은 조금 설명하는 게 낫지 단점을 이만큼 설명하면 그 상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단점 키워드로 이제 쓰면 안 되는 건 조직 생활 중에 그러니까 팀으로 협업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 응대 시에 방해가 되는 대인관계 능력 그런 이제 단점 키워드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만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장점과 해당 직무 유관 업무 내용, 어떤 장점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어차피 면접 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점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그 다음 단점 나와야죠. 단점하고 그 다음에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간략하게 적으시고요. 마무리를 단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보통 면접위원들이 글의 처음과 끝을 읽어보죠. 그러면은 끝에 단점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장점만 보이게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장점을 바탕으로 기관에 어떻게 기여하겠다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면접 볼 때 글의 처음과 항목 3의 글의 처음과 끝을 딱 보면은 장점밖에 안 보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
장점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장점하고 직무 유관 업무. 제가 장점은 고객 지향적 태도고, 이런 업무를 할 때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상세 기술을 하죠. 보통 고객 만족,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례는 이런 거 있죠.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화장품 매장 근무인데 제가 자주 드는 사례죠. 고객 한 분이 그냥 나가시려 하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이 그냥 나가시면 땡큐죠, 맞죠?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 고객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쓰던 화장품이 단종되었다.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품을 못 찾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쓰시던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추천해 드렸다. 자, 이게 고객 만족의 사례죠.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대체품 이제 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옆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 단종됐으니까 그거 대신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하는 공간에 일하는 매장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객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죠. 참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예요. 자, 그다음 단점 나와야 되겠죠. 단점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뭐 대인관계상의 문제도 아니죠, 맞죠? 고객 응대할 때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 키워드를 썼고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극복 방안을 쓰는데, 면접위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고 어떤 메모했습니까? 이렇게 약간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꼭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 간략하게 몇 줄 안 되죠? 단점 비율 많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무리죠. 제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바탕으로 해서 신규 고객 창출하고요. 고객 만족도 향상을 달성해서 이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 세 줄이 끝에 있으면은 첫 줄도 장점, 그 줄도 장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항목 3번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항목 4번 넘어갑시다. 요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입사하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계속 약간 돌고 도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굳이 비슷한 질문들로 항목을 6개나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개발 능력이 이건 잘한 겁니다. 뭐냐면 저는 자기 개발 능력을 설계할 때 절대로 앞으로 뭐 할 건지 안 물어봅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자기 개발해 왔습니까를 보통 질문으로 하는데 4번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은 뭐냐면 방향성 있게 자기 개발해 왔는지를 평가를 해요. 내가 직업인으로서 내 장점이나 적성이나 이런 게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현 상태 파악을 하고요. 현재 어떤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목표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자기 관리하고, 외부 상황 통제해가지고 자기 개발하느냐. 요걸 평가하는 게 자기 개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개발했다라는 게 이제, 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질문 보시면은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IBK 상품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 상품을 가지고 그 상품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강점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IBK 캐피탈의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IBK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분야의 전문가, 금융 분야 중에서 상품 중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나와야 돼요. 현재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준비를 해 왔고요. 세부적인 목표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상을 듣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앞으로의 경력 개발 목표, 그러니까 현재 뭐 하고 있는지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력서 작성하실 때, 이때까지 완벽하게 딴 거밖에 못 적잖아요. 어,
그래서 취득, 그 지원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한 자격증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때까지 딴 것만 적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때까지 해온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력 개발 목표와 현재 뭐 하고 있는지도 나오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목표 제시 먼저 해줍니다. 내가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그래서 세부 목표에 따라서 자기 개발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신 있는 업무.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특히 자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다. 현재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한 다음에 기관에 기여하는 그런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그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 가치관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거다. 이런 걸로 하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전혀 면접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면접하고 관련 없고 나의 직무 역량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목표 제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 경력 개발 목표인데, 자, 요겁니다. 기업 금융 분야의 그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품 중에 있죠? IBK 캐피탈에. 그래서 목표는요, 세부 목표를 제가 세웠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 기업 금융 분야를 내가 잘해보겠다는 생각에 요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그에 따른 세부 목표로 요런 자격증을 학창 시절 내에 따는 게 이제 취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건 면접 때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내가 어떤 부분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어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부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 전문 지식을 얻었고 그래서 요 분야의 업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특정 어떤 분야에 자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적으시면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혹은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현재도 기업 분야, 그 금융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력서에는 못 적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키워왔고요. 그래서 기업 금융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전문가로 성장해가지고 자,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봤고요. 아직도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계속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빠져도 될 법한데, 왜 꼭? 자, 지금 IBK 캐피탈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뭐 준비했습니까? 자, 역량을 탈탈탈탈 터는 거죠. 계속 똑같은 그 질문입니다, 지금. 조직 적합도하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직의 비전,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원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잘하기 위한, 기여하기 위한 지식이나 직무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계속 똑같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해서 똑같이 적으면 총알이 이제 바닥이 나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쓸만한 게 다 바닥이 날 겁니다.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비슷한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면접관들도 똑같은 내용 적혀 있으면 안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뜩이나 IBK 캐피탈 같은 경우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항목 5번을요. 이 정도까지 나는 이 IBK 캐피탈을 분석해서 알아보았다라는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면접을 위한 전략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IBK 이제 캐피탈의 정보가 적긴 하지만 요런 재무 상태표나 경영 결과나 요런 것도 실적 발표는 다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분석한 내용을 좀 적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늘어났죠, 맞죠? 늘어났고 뭐 회복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할부 금융 자산이 줄고 있죠. 어.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챗GPT가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IBK 캐피탈의 할부 금융 자산이 왜 감소했을까 물어보니까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할부 금융이라는 건 이제 할부로 끊어가지고 돈을 갚는 거잖아요. 리스와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대출금을 갖다가 상환하는데 신규 대출이 감소했거나, 맞죠? 아니면 채권이 부실하거나, 이런 이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이유는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녹여내서 좀 작성하시면은 항목 5번이 다른 이제 항목들하고 좀 안 겹치고 여러분들이 면접 때 저는 이 정도까지 노력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플롯 어떻게 가져가냐면 필요 역량 먼저 제시하겠죠? IBK 그 캐피탈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석 내용을 넣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려운 부분, 너희가 지금 실적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석해서 알고 있다, 이미. 나는 이 IBK 캐피탈의 직원과 같은 생각으로 목적의식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요. IBK 캐피탈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및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재무현황 분석해보니까 내가 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할부 금융자산이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더라. 이게 신규 대출이 안 팔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부실이 이제 발생했을 원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출 해줘야 되고 채권 부실 방지해야 됩니다. 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신용평가하고 신용위험관리 전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교육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런 채권 관리와 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혹은 뭐 신용 위험에 관한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이 능력을 보유했으니까 이거 성공적으로죠, 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역량을 습득했으니까 제가 할부 금융 분야 실적 한번 업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항목 5번이고,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은 대답도 되고요. 맞죠? 대답도 되고, 나의 노력, 입사를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위해서 이만큼 조사했다는 노력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항목 6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대박입니다. 미치죠.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 와, 이게 뭔가 싶었어요. 도대체 NCS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뭘 평가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직무 기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뭘 평가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 떨어지는 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인재상. 자, 인재상 딱 보시면 요거죠. 요거. 요놈 탐스럽게 요놈하고 딱 매칭 됩니다. 창조와 열정과 매칭이 되는 거죠. 창의적 사고와 탁월한 실행력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IBKC의 힘입니다. 자, 감이 오시죠? 요거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 인재상 일치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 아마 인재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요 항목을 출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면접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참고 지표로. 근데, 어, 지원자 간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부담 없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재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이게 평가 지표가 인재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벗어나서 적을 텐데 사실 평가 지표를 모르고 적더라도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 발휘한 경험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재상이 맞다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별로 없는 항목이니까 좀 부담 없이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사용하셔야 되냐면 내 역량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역할, 높은 역량이 필요한 것에 이제 자발적으로 도전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혹은
수동적으로 내 역량보다 높은 역할이 주어진 경우도 가능하긴 해요. 어,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할까 하다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도전 사례고요. 그러니까 도전이란 건 뭐다? 내 역량보다 높은 역량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도전이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보다 높은 일을 맡게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기존에 해오던 방식, 사고방식을 좀 바꿔서, 사고방식을 좀 바꿔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한 사례. 이게 창의적 사고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랑이 어렵다기보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겁니다. 어쨌든 짜내야 됩니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그것만 딱 맞게 적으시고 면접 가서 그냥 이 자기소개서 적은 대로 대답하시면은 인재상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지원자들 간에. 실제로 이제 평가해 보면요. 제가 이제 채용을 하니까 평가표들, 면접위원들의 평가표를 갖다가 다 이제 걷어서 딱 통계를 내보면 인재상 평가 항목 같은 인재상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접 때도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6번의 작성 플롯은요. 먼저 두 가지. 저는 도전적이고 창의적 사고로 문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다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근거 사례 제시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롯 간단하죠? 예시 바로 갑니다.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어떤 데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건 공모전일 필요는 없죠, 굳이. 어떤 경험에서 창의적 사고를 발휘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사례, 이제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도전이 뭐라고요? 나의 역량보다 더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인데 금융공모전에 참여했다. 힘들죠, 이거. 사실 2학년이면 전공 수업을 거의 안 들을 때니까. 그래서 내 역량보다 훨씬 높은 일이었지만 도전 의식으로 참여를 했다. 도전 정신을 먼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2학년이 공모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발상의 전환으로 용어를 갖다가 금융 용어가 어려운 것 자체가 이 주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발상의 전환을 했다. 요런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발상의 전환을 했다. 생각의 전환을 했다. 요것만 해도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금융 용어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게 이 공모전 준비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전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 자, 요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 항목 6번까지 작성 예시는 제가 블로그에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입사 후에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으로 어떻게든 방법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창조적 열정을 발휘하는 지우건이 될 것입니다. 자, 요게 인재상 키워드죠. 그래서 이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6번까지 엄청 달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6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